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느린 아이 키우고 있는 엄마 이은경입니다. 네, 저는 뭐 여러 가지 부캐라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정말 가장 큰 캐릭터는 저는 느린 학습자를 키우는 엄마다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업무로 사용하는 메일이 있어요. 그 이메일 주소에 724라는 숫자가 붙어 있는데 724는 저희 둘째 아이의 생일이에요. 저는 그날 제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724라고 하는 그 숫자를 늘 품고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날이 내 인생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며, 네. 그날을 원망했던 날도 정말 많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느린 학습자의 엄마가 되었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가 다시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을까? 그리고 이제 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절망했던 시간들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날 724가 제게 주는 의미는 너무나 크고, 하지만 그날 그 아이의 탄생과 함께 저는 제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정말 많이 성숙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먼저는 우리 느린 학습자를 학교 보내느라고, 네, 지난 한 학기 우리 어머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뭐 보통 어머님들도 다 수고하시죠. 수고하시죠. 알아요. 아는데 그 수고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일반 평범한 아이와 또 느린 학습자 두 아이를 키우고 있잖아요. 큰아이가 작년에 중학교에 입학해서 1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막상 둘째를 똑같이 중학교에 입학을 시켜보니까 너무나도 다르더라. 이거는 보통 아이들의 엄마들이 경험하거나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절망이 있고 상처가 있는 좀 너덜너덜한 그런 한 학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학년과 상관없이 중학생이든 초등학생이든 또 아직 미취학이든 간에 우리 언제나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느린 아이를 키우고 있는 어머님들 모두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아이 선생님은 어땠나요? 네. 우리 보통 아이들도 담임 선생님의 영향을 받는데 조금 무심한 성향이거나 원래 스스로가 굉장히 우수하거나 아니면 뭐 어디서든 잘 적응하는 그런 종류의 아이들은요, 담임 선생님의 어떠함에 따라서 아이의 일련이 크게 바뀌지는 않아요. 물론 크고 작은 그런 소소한 변화들은 있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아이가 굉장히 힘들어하거나 그것 때문에 막 학교를 옮겨야 되거나 하는 정도의 그런 어려움은 생기지 않는데, 우리 느린 학습자들은 담임 선생님의 영향 또 학교의 방침의 영향을 정말 크게 그대로 받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어떤 담임 선생님을 만나느냐가 사실 1년을 너무나 많이 좌우를 합니다. 그것에 따라 우리 어머님들은 어떤 날은 막 천국에서 막 뛰어놀기도 하고 어떤 날은 지옥에 갔다 오시죠. 혹시 지금 지옥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주 지옥에 갔다 와요. 저 역시 초등 내내 지옥행을 몇 번 갔다 왔는지 모르겠어요. 중학교 가서 나아질 거다 뭐 기대는 안 했지만 예상대로 크게 천국은 아니었어요. 네. 초등이 나았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네, 중등은 혹독했습니다. 저는 제가 제 일상과 가족들을 많이 공개하고 지내기는 하지만 제가 공개하는 건 제가 실제로 살아가는 제 일상의 10분의 1, 100분의 1도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더 큰 절망을 하고 더 큰 어려움 속에서 많이 마음을 다독이고 또 아이와 앞으로 가야 될 길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엄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런 일반 아이들에 맞춰져 있는 교육과정, 일반 아이들을 위주로 진행되는 이런 많은 학교의 그런 행사들을 온전히 겪으면서 우리 느린 학습자들이 어떻게 여기서 살아갈 수 있을까? 네, 정말 버티는 심정으로 저는 한 학기를 보낸 것 같아요. 네, 뭐 예전보다 많이 담담해졌다고는 하나, 그렇다고는 하나
결코 뭐 그 무게가 적지 않았고 상처가 작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를 보면서 짠한 마음에 울기도 많이 울었고 또 나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올 한 해 저희 작은 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해서 정말 많은 상처를 받았거든요. 그런 상처를 받고 선생님들과 소통하고 그 친구들을 힘들게 한 친구들을 용서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저 스스로 너무 많이 무너지거나 너무 많이 우울해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많은 운동을 하고 정말 많은 책을 읽고 네. 정말 많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냥 그게 술이 아닌 것이 너무 감사했고, 네, 커피나 케이크 정도로 다스려지는 어려움이다. 그리고 책을 읽으면 잠시 내가 다른 생각에 좀 몰두할 수 있는 기회도 되었고요. 운동을 하면서는 나 스스로 그래도 잘 살고 있다라는 성취감을 느껴가면서 하루하루 좀 버티는 마음으로 한 학기를 보낸 것 같아요. 초등과 중등의 가장 큰 어려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초등은 굉장히 전문적이진 않지만 선생님들 자체가 이 도움반 친구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교대에서 배우기는 특수교육, 특수 아이들에 대해서도 배우기도 했고, 또 교실 안에는 경계성 지능을 가진 아이도 있으며, ADHD나 틱 장애 등의 다양한 그런 정신과적인 어려움을 가진 친구들도 언제나 있다라는 전제 하에 우리는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 반 아이들을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면, 중등은요, 아무래도 담임 선생님의 영향이 적으시고, 담임 선생님이 각자 자기가 맡은 과목을 잘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제 그 선생님의 가장 큰 일이다 보니까, 우리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온전히 신경을 써주시기에는 도움반 선생님이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교과 선생님들의 그런 섬세한 도움은 참 받기 어려운 구조다. 그분들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분들도 최선을 다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역시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경험이 없으시고 따로 체계적으로 공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배운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어려움이 있으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한참 학교에 대한 원망이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한 5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불과 얼마 전이죠. 사건은 계속 터집니다. 계속 터지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그러니까 내가 속상하고 우리 아이가 상처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은 한 달에 한 건씩 정도로는 계속 있었어요. 지난 한 학기 동안.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떤 절정으로 다다른 그 순간쯤에 제가 오프라인 강연을 갔는데요. 그 강연에서 어떤 분이 한 분이 강연을 마치고 다 돌아가셨는데 그 한 분이 안 가시고 남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질문이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그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교사다. 지금 휴직 중이기는 하나 교사인데 특수 아들, 장애를 가진, 경계성 지능을 가진 이런 아이들의 엄마들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서 가장 걱정하고 가장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 또 학교의 도움이 절실하다라고 생각되는 그 지점을 알고 싶어서 왔다. 너무나 신뢰되는 질문인 거 알고 있지만 나는 교사로서 이 아이를 도와주고 싶다. 그 어머님께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해주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 하면 그걸 알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선생님의 오프라인 강연 소식을 듣고 와서 강연을 들었고, 강연 들은 건 둘째치고 저한테 직접적으로 좀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어려운 건 아무래도 친구 관계다. 학습적인 면보다도 친구 관계에서 아이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다. 이 점은 말씀을 드리고는 그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학교에 계신 우리 어머님들, 느린학습자 어머님들 이번 한 학기 지내면서 담임 선생님한테 엄청 서운하셨죠. 상처도 받으셨죠. 또 반 친구들 중에 원망스러운 친구 생겼죠. 걔네 엄마 너무 속상하죠. 너무 서운하죠. 왜 우리 아이한테 그렇게 행동했을까? 왜 우리 아이는 이런 걸 당해야 할까? 왜 우리 선생님은 아이를 이렇게 방치하셨을까? 이런 여러 가지 원망스러운 마음이 드실 거예요.
드시는데, 이것이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정책적으로 안고 가야 하는 숙제,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람이 하나하나 이렇게 좀 그 사람에 대한 원망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가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더해져야 할까? 단순히 원망과 우울과 속상함, 상처로 끝나지 않고 제도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좀 우리가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다.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낀 사람으로서 그런 존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한 학기를 지나면서 우리 중고등학교에서 우리 느린 학습자들이 소외되고 방치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많이 절감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가 건의할 수 있을까? 학교나 아니면 교육청에 건의할 수 있는 부분들 어떤 식으로 건의를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는 중이에요. 우리 어머님들,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누가 해주겠지, 혹은 짜증나, 이렇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좀 하나하나 해봤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는 우리는 이런 많은 상처와 시련들을 통해서 조금 더 단단해졌잖아요. 우리 웬만한 일에는 이제 좀 덜 울지 않나요? 예, 하도 많이 울어서 약간 눈물이 말랐다 그래야 되나?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 이제는 뭐 꿈쩍해, 뭐 뭔 일 있어도 눈물이 잘 안 나요. 예전에는 저 진짜 애만 보면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모든 시간을 견디고 이겨내고 애가 14살이 되다 보니까 저도 14년 동안 울어왔던 게 있어서 이제는 울기보다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이 우리 아이에게 최선이지? 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또 선생님들과 지혜롭게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엄마입니다. 우리 느린 학습자 키우시느라 마음고생, 몸 고생하시는 어머님들, 돈도 시간도 온전히 그곳에 다 써야만 되는 그런 어머님들 진심으로 응원해드리고요. 우리 아이가 이번 학기 동안 정말 속상한 일 많았겠지만 앞으로도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번 학기에 이뤄낸 작은 또 성취들이 있잖아요. 성공 경험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잘 기록하시고 잘 만끽하시면서 방학 동안에 좀 충전하시고, 실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안 가는 게 도와주는 게 나을 정도로 학교 갔다 하면 자꾸 사고가 일어나니까 저는 방학에 좀 마음이 편해요. 아이가 친구들이랑 상처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우리 아이들 힘들게 한 학기 잘 견뎠잖아요. 그 아이들 충분히 이제 방학 동안에 좀 쉬게 해주시고, 막 너 이제 공부 너 잘 만났다 하면서 막 방학 때 막 공부로 몰아치고 막 밀렸던 문제집 다 풀게 하고 이러지는 마시고요. 아이가 한 학기 동안 수고가 정말 많았다. 엄마는 너가 이만큼 성장한 게 정말 고맙다. 사랑한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해주시는 그런 방학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갈 길이 멀어요. 지금 이 정도에서 지치면 안 돼요. 네. 저를 향한 다짐입니다. 저에게도 용기의 격려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치지 않고 성인이 될 때까지 잘 키워내도록 노력하고, 또 우리 함께 가시는 느린 학습자 어머님들, 제가 또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들 많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수 있도록, 네,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향한 응원 댓글 많이 기대하고 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느린 학습자들 한 학기 동안 학교 뒷바라지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조금씩 더 좋은 날이 올 거예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